1편 경자유전의 역설 농민을 보호한다던 법이 농촌을 죽이고 있다. 농사는 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라. 경자유전 원칙이 만든 농촌의 비극.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에 명시된 원칙, 바로 경자유전입니다. 농사는 직접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이 명문은 광복 이후 지주제를 해체하고 식량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헌법적 원칙은 과연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안타깝게도 농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1. 70대 어르신이 대부분인 농촌, 실경작이 가능한가? 현재 한국 농가의 평균 연령은 70세에 육박합니다. 평생 땅을 일구 오신 어르신들이 건강 악화나 고령으로 더 이상 트랙터에 오르지 못할 때 과연 그 땅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현행 경자유전 원칙대로라면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유입이 끊긴 시골에서 실제 농사를 짓겠다라며 수천 평의 농지를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농지는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까다로워 방치되는 폐농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 노후 자금이 묶여버린 농민의 눈물. 평생 농사만 지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남은 건 이 땅 한 떼기뿐인데 몸이 아파 병원비로 쓰려고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답니다. 도시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는 언제든 시세에 맞춰 매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등 극도로 까다로운 소유 규제 때문에 거래 절벽에 갇혔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정작 노후 자금이 절실한 고령 농민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옥죄고 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소유에 매몰되어 이용을 놓치는 행정. 경자유전의 진짜 목적은 농지의 보존과 식량 생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누가 소유했는가라는 형식적인 자격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더라도 이를 첨단 농업으로 제대로 활용하게 만든다면 농지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오직 개인 농민 소유만을 고집하다 보니 농지 유휴화와 편법 임대차만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식량 안보와 농지 보존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비용을 농민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형태로 전가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입니다. 이어지는 이 편에서는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글로벌 사례를 통해 한국 농지 정책의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편 해외 농지 정책 비교, 다른 나라는 어떻게 경자유전을 풀어냈을까? 일본과 유럽은 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임대를 열어주었을까? 지난 1편에서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현 시대 한국 농촌에서 일으키고 있는 역설과 농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오직 경작자 개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소유 통제에서 이용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1. 일본 소유를 풀고 임대차를 전면 허용하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농업 구조와 고령화 문제를 겪었던 일본은 2009년 농지법을 과감하게 개정했습니다. 핵심 변화 기업이나 비농업인도 농지를 자유롭게 장기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습니다. 결과 대자본과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농촌에 들어와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했고 놀던 농지가 줄어들면서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 프랑스 SAFER를 통한 실질적 이용 심사. 프랑스는 농지 투기를 아주 엄격하게 막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한국과 다릅니다. 핵심 변화 주정부 유관기관인 SAFER 농촌개발조합과 농지 거래와 임대차를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결과 누가 소유하든 투기 목적이거나 부적절한 가격의 거래는 국가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차단하지만 정당한 농업 경영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소유 자격을 유연하게 인정합니다. 3. 대만 경자유전에서 농지 농용으로. 대만은 2000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공식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핵심 변화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과 대신 누가 소유하든 반드시 농업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진농용는 조건을 걸고 이를 위반하여 방치하거나 딴 용도로 쓰면 강력한 벌금과 불이익을 줍니다.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농지 투기는 막되 농업에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는 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자유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 소농 구조만 고집하는 동안 우리는 농업의 대규모화 첨단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수십억 도심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관성에 젖은 정부 정책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3편 수십억 아파트 vs 시골 농지 관성에 갇힌 부동산 형평성의 민낯. 수십억 강남 아파트 투기는 방치하면서 왜 농민 재산만 국가 자산이라 옥죄일까? 경자유전 시리즈의 마지막 3편입니다. 지난 글들을 통해 현행 농지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정책 동향을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씁쓸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도심 아파트와 빌딩 거래는 자본주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왜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시골 농민의 재산에만 공공재라는 프레임을 씌워 매매조차 못하게 묶어두는가? 1. 식량 안보라는 명분에 손쉬운 전가. 국가는 농지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미래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보존하는 방식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농지를 매입하거나 농민의 소득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대신 거래 규제라는 손쉬운 법적 억제책으로 농민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가 감당해야 할 공익적 비용을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2. LH 사태가 남긴 탁상행정과 관성. 몇 년 전 발생한 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투기꾼을 가려내는 세밀한 감독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농지 거래 자체의 원천 봉쇄였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개발 투기는 도심이나 국유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부는 손이 많이 가는 핀셋 단속 대신 농취증 발급을 극도로 강화하여 일반 농민들의 거래까지 묶어버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성을 선택했습니다. 투기는 엉뚱한 사람들이 저지르고 그 여파로 인한 규제 폭탄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시골 어르신들이 맞은 격입니다. 3. 표가 되지 않는 농촌의 정치적 소외. 도심 재개발이나 아파트 규제 완화는 수백만 명의 표심이 걸려 있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된 농촌의 목소리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뒤로 밀립니다. 소수의 농민이 재산권 피해를 보더라도 전체 국민에게 농지 보존이라는 명분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득실 계산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론, 소유의 족쇄를 풀고 이용을 감시하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없고 농지가 방치되는 시대에 1950년대식 경자유전을 고집하는 것은 농촌을 고사시키는 길입니다. 이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소유 자율화 개인, 법인, 비농업인 누구든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소유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용 중심 관리 대신 매입한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무단 방치하거나 훼손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물려 농지로 제대로 쓰게 만드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낡은 관성을 깨지 않는다면 농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한국 농업의 미래 역시 밝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한 농지법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